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유재범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서 올해 11월 서울에 열린 CIKM 컨퍼런스에 발표된 논문으로 검색 엔진의 개인화가 초래하는 정보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 연구입니다.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를 말씀드린 후 문제 정의랑 그리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페어 SE 프레임워크 그리고 실험 설정과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검색 엔진들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개인화 요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관련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과거 행동 패턴에 맞춘 검색 결과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용자의 언어 설정에 따라서 결과를 필터링하며 모바일인지 데스크탑인지 같은 접근 환경에 따라서 최적화된 검색 결과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화는 분명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주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필터 버블은 알고리즘이 사용자들의 그들만의 정보 거품 안에 가두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같은 검색어를 입력을 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정보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 에코 챔버는 자신과 의견이 비슷한 의견만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는 민주적 담론과 의견 형성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리서치 퀘스천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긴 했었지만 세 가지의 큰 한계가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의 수집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수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여러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고려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색 결과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데 수동 수집으로는 동시 비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의 확장도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분석 깊이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URL 중복도나 도메인 분포와 같은 피상적인 분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컨텐츠 안에 담긴 관점과 편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런 심층적 다각도의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 의존적 레이블링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분석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주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동화되고 확장 가능하며 그리고 컨텐츠 수준의 심층 분석이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 바로 페어 SE입니다. 페어 SE는 크게 세 가지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빨간 박스의 Context Aware Data Collection입니다. AWS 람다 펑션을 활용을 해서 병렬 처리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검색 결과를 수집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사용자의 컨텍스트의 독립적 효과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란 박스의 LLM 페르소나 베이스 데이터 노테이션인데요. 여기서는 저희 연구의 핵심인데 다양한 페르소나들을 가진 LLM을 활용을 해서 검색 결과의 정치 성향과 주제별 입장, 그리고 주관성, 편향성 이렇게 네 가지의 관점을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초록색 박스의 Statistical Significance Verification입니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과 이펙트 사이즈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 격차를 식별하게 됩니다. 이 세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엔드투엔드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AWS 람다 펑션을 여러 지역에 배치를 하고 또는 동일 지역에 배치하는 식으로 병렬적으로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 람다 펑션은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검색 엔진에서 직접 쿼리를 전송 후 HTML 응답을 수신합니다. 이후 파싱을 해서 제목과 스니펫 그리고 URL 전체 컨텐츠를 추출하게 되는데
핵심은 통제된 조건하에서 동일 시점에 수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사용자 컨텍스트를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를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지리적 위치 같은 경우는 AWS 람다 펑션의 리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 그리고 서울, 도쿄, 런던, 파리 총 6개 지역의 람다 펑션을 배포를 하면서 각 람다는 해당 지역의 IP 주소를 할당받게 되고 검색 엔진은 이를 인식해서 지역 맞춤 결과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검색 기록은 쿠키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을 했습니다. 먼저 GPT를 활용을 해서 각 쿼리 주제에 대해서 서포트 관점과 오퍼스 관점의 검색어들을 생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그레이션 주제의 경우 이민 정책의 경제적 이점과 같은 지지적 검색어와 이민 범죄율과 같은 반대 검색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렇게 각 관점별로 독립적으로 브라우저 프로필을 생성을 하고 이런 식의 검색 결과들을 요청을 함으로써 검색 기록을 쌓는 과정을 이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이 과정에서 상위 검색 결과 5개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실제로 검색 기록을 누적을 시켰습니다. 검색 기록이 축적된 각 쿡 프로필에서 쿠키들을 추천을 하고 이를 HTTP 요청 헤더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검색 엔진이 특정 검색 패턴을 가진 사용자로 인식하도록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언어 설정은 HTTP 헤더에 앱세트 랭귀지 필드를 제어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영어, 그리고 영국 영어,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어, 중국어 총 6개를 설정을 했고, 동일한 영어 쿼리에 대해서도 언어 설정에 따라서 그 차이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접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유저 에이전트 헤더들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롬과 엣지, 사파리, 그리고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의 조합 총 6가지로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핵심은 특정 컨텍스트를 분석할 때 다른 모든 컨텍스트는 기본값으로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위치의 효과를 측정할 때는 검색 기록은 없음, 그리고 언어는 미국 영어, 그리고 브라우저는 크롬이랑 윈도우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요인의 독립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저희 연구의 핵심인 LLM 기반의 어노테이션 방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단순히 LLM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주요 LLM 세 가지에 대해서 Political Compass라는 정치적 성향 테스트를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Political Compass는 실제 62개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는 테스트인데요. 결과를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모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약간 좌파적 성향과 중도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회사에서 다른 방법을 학습을 했음에도 공통된 편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 LLM이라던가 이런 식의 다중 LLM으로 표현된 어노테이션을 진행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향된 어노테이션 결과를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먼저 폴리티컬 컴퍼스의 4사분면에 해당되는 페르소나를 LLM에게 부여를 해 보았습니다. 각 GPT와 클루드에게 이 페르소나를 적용하고 다시 폴리티컬 컴퍼스 테스트를 수행해 본 결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의도한 4사분면에 어느 정도 배치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페르소나를 통해서 LLM의 공통된 편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한 것입니다. 이 검증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검색 결과 분석을 위해서 페르소나를 다음과 다시 재설계를 했습니다. 검색 결과 분석의 핵심은 두 가지 메인 관점입니다. 정치적 성향과 특정 주제에 대한 입장인데요. 이 두 축을 조합을 해서 네 개의 페르소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오포스 레프트와 오포스 라이트, 그리고 서포트 랩, 그리고 서포트 라이트 이렇게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그레이션 쿼리의 경우에서는 오포스 레프트 페르소나는 좌파적 관점에서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고 서포트 라이트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우파적 관점에서 이민을 지지하는 시각을 갖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네 개의 페르소나는 GPT-4와 클로드 3.5 소넷 두 모델을 각각 적용해서 총 8개 독립적인 어노테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8개 페르소나가 각 검색 결과 컨텐츠를 4가지 관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치적 성향과 스탠스, 그리고 주관성, 편향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과 함께 스코어까지 어노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각 페르소나는 점수를 평균해서 최종적인 어노테이션 결과들을 도출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어노테이션 결과들을 가능하도록 하게 합니다. 예, 이제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3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한 결과들인데요. 첫 번째로 벤치마크 정확도입니다. 공개된 벤치마크 데이터 셋에서 우리 방법과 단일 LLM의 성능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전체 평균 정확도를 보시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저희는 69.5% 정확도를 보이는 반면 GPT-4오나 클루드 같은 경우는 그와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탠스와 서브젝티비티, 그리고 바이어스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폴리티컬 레닝 쪽에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벤치마크 벤치마크 데이터셋 자체의 문제입니다. 어, 골드라벨 자체가 아무래도 그 실제 컨텐츠에 대한 내재적 관점들을 어노테이션한 결과가 아닌 미디어 수준에서 레이블링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다양한 페르소나를 결합해서 단일 모델의 편향을 완화하고 더 균형 잡힌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르소나 일관성입니다. 각 페르소나가 자신에게 부여된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4가지의 페르소나가 각 정치적 성향과 스탠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파란색은 모든 페르소나가 합의한 경우이고, 빨간색은 8개 중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경우를 보면은 명확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치적 성향에서 레프트 페르소나들은 명확히 좌파적 해석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라이트 페르소나들은 우파적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탠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포스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반대적 입장을, 그리고 서포트 페르소나에서는 지지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 합의한 경우에서는 페르소나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컨텐츠가 명확한 성격을 가질 때는 모든 페르소나가 비슷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페르소나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주제별 주석 일치도 분석입니다. 펠리스 카파와 크리펜드로프 알파로 주석자한 일치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폴리티컬은 0.43, 스탠스는 0.5로 상당한 일치도를 보이는데요. 흥미로운 건 주제별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높은 일관성 그룹으로 볼 수 있는 어블레이션이라던가 이미그레이션 같은 주제는 양쪽 관점 모두 높은 일치도를 보입니다. 이는 이 주제들이 정치적 성향과 입장이 명확히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스탠스만 일관적으로 높은 마리화나 같은 것들은 스탠스는 높지만 폴리티컬에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도 이와 동일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기후 변화는 과학적 증거 해석의 차이와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고려가 정치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리티컬만 일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트럼프 해리스와 이스라엘 하마스인 경우인데요. 정치적 진영은 명확하지만 세부적인 스탠스는 다양하게 됩니다. 어, 반면에 낮은 일관성을 보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념적 구분은 넘어서 복잡한 사안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분석 결과들은 실제 담론의 복잡성을 잘 반영한다는 결과입니다. 이제 통계적 분석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칼루스칼 왈리스 H 검정을 사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점수가 순수형 데이터고 정규 분표를 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검정은 3개 이상의 그룹을 동시에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중 비교로 인해서 일종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벤자민이 호크버그 보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펙트 사이즈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만 해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그 실질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펙트 사이즈는 0에서 1 값을 가지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과 작음, 그리고 중간, 그리고 큰 효과,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과 실질적 중요성을 모두 만족하는 p-value가 0.05 이하이면서 동시에 중간 수준의 이펙트 사이즈인 경우에만 의미 있는 정보 격차로 판단을 했습니다. 실험 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점유율 1, 2위인 두 검색 엔진을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으로 서치 엔진 A와 B라고 부르겠습니다. 특히 그 뉴스 검색 엔진에 집중을 했는데 뉴스가 정보 접근과 여론 형성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쿼리는 총 9개로 선정을 했으며 6개의 전통적 논쟁 주제와 3개의 국제적 이슈입니다. 각 컨텍스트마다 인스턴스를 6개 설정했고 시점은 2024년 9월부터 4개의 시점만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원형은 이제 정치적 성향이고 별표는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이 점선 아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뜻이고 이 마커의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펙트 사이즈가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 6개 인스턴스에서 고유한 유니크한 컨텐츠의 개수입니다. 일단 서치 엔진 A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오 로케이션 컨텍스트입니다. 여기서 G는 지오 로케이션, S는 서치 히스토리, L은 랭귀지, E는 environment입니다. 이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오 로케이션 컨텍스트인데요. 이미그레이션에서 9월 30일 날 실제로 116개로 가장 높은 유니크한 컨텐츠들이 보이며 스탠스에서도 통계적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실질적 차이가 미디엄 이펙트 사이즈입니다. 또한 트럼프 해리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도 이런 유의미한 차이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치 엔진 B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UCC가 유니크한 컨텐츠 개수가 이스라엘 하마스인 서치 히스토리이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검색 엔진의 개인화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치 엔진 A는 강력하게 지역 기반의 개인화를 하는 반면에 B는 검색 기록에서 가장 높은 다양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거나 실질적 차이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서치 엔진 A에서 이미그레이션 쿼리의 결과인데요. 토픽 스페시픽 스탠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되며 중간 크기의 이펙트 사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그림은 지역별 검색 결과 레이블 분포입니다. 먼저 프랑스를 보게 되면은 라이트인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스탠스에서도 반대되는 성향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 5개의 검색 결과들을 정석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 각 컨텐츠의 내용은 캐나다의 이민 정책 실패를 다루거나 유럽 국가들의 이민 통제 강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컨텐츠들이 주로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레프트의 성향이 강하고 서포트인 성향도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그 2개의 지역 내에서는 아예 동일한 기사들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그레이션을 검색했을 때 파리에서는 이민 반대되는 컨텐츠를, 미국에서는 이민 지지적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며, 이를 통해서 정보 격차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기여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AWS 람다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동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사용자 컨텍스트별 개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LLM 페르소나 기반의 컨텐츠 주석 방법으로 균형 잡힌 다각도 분석을 가능하게 하면서 공통된 편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지리적 위치가 정보 격차의 주요 원인이며, 주제에 따라서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걸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로 구현을 해서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검색 엔진의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현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